여러분 조금 전에 7번, 8번 두 문제 했잖아요. 8번은 놔두더라도 7번은 반드시 연습할 것. 이해되시나요? 8번 요거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예요. 자, 99페이지입니다. 일단 이건 말뜻부터 알아야 돼요. 동그라미 보세요. 뭡니까? 동시이행.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동시행함. 이게 뜻이 다릅니다. 동시이행은 이행을 함께 하자 이 뜻이에요. 자, 보세요. 건물 소유권 이전하고 대금 지급하는 거 특약이 없으면 우리 민법에서는 동시에 주고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같이 주고받는 걸 뭐라고 해요? 동시이행. 요까지예요. 그런데 매도인이 자기 서류는 안 가져오고 매수인에게 대금 달라고 이행을 청구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기는 이행하지 않으면서도, 이행 제공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 이행 청구한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시험 한번 나올 거예요. 이때 어른 당신이 이행할 때까지 이해됩니까 지금? 당신이 이행 제공하면은 그때까지 거절하겠다 이 뜻이에요. 그때까지라고 말은 지금 앞에 말이 안 맞네요. 이행하면은 그때 제공하겠다. 나도 제공하겠다. 그 전까지는 거절하겠다. 아시겠어요? 항변한다 이 뜻이. 그러면 이거는 이행하니까 같이 이행하자 쪽이고요. 여기서는 이행 제공 안 하면서 청구 들어오니까 상대방이 그때까지 못 주겠다 하는 거 아시겠어요? 너 줄 때까지 나도 못 주겠다. 항변하는 거예요. 차이점이 뭐냐면 여기서는 안 주면서 청구 들어온 거예요. 자기는 안 주면서 청구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너 줄 때까지 나는 거절하겠다. 이게 항변권이고, 동시이행은 이행하니까 나도 줄게 이 뜻이에요. 그게 다른 거예요. 자, 이 둘 다 무슨 계약이었어요? 상무계약. 두 채무가 마주보고 있을 때 이야기다. 상무계약에서 이야기다. 동시행 항변권은 상무계약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도래되어야 된다. 이 항에서는 선이행 의무가 있다 이렇게 한다면 동시이행 주장할 수 있다 없다? 동시 주장은 못 하거든요. 근데 예외적으로 동시이행 주장할 수 있다. 동시이행 항변권 주장할 수 있다.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면 그때 가서 줄게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 2항이에요. 선이행 의무 있을 때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주장 못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번에 방갈로 1, 2, 3, 4, 5번 제가 적어놨는데요. 그걸 꼭 알아두셔야 되죠. 그 다음 제일 밑에 7번을 보시면 이 7번 지문이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온 거거든요. 중도금을 안 준 겁니다. 그리고 잔금 지급일까지 경과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중도금도 안 주고 잔금도 안 주고 날짜가 지나가 버렸다 이 뜻이. 그러면 이때 매도인이 서류 주는 거 하고 매수인이 중도금 주는 것 하나 하고요. 이해되시나요? 잔금 주는 것도 하고요. 그 다음에 중도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잔금 지급일까지
중도금에 대한 이자입니다. 요거 세 가지, 이 세 가지하고 여전히 동시행이다. 되시나요? 동시행 상태에 빠지면 이행 지체 책임 있다 없다? 이행 지체 책임 없다라는 걸 꼭 주의하시겠어요. 지금부터는 연체 책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잔금 지급일 이후부터의 중도금에 대한 연체이자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7번 이 항목은 굉장히 시험 많이 냈어요. 꼭 중도금 지급하지 아니한 채 잔대금 지급일을 경과하였다 이 말 나오면 이 판례예요. 91년도 이 대법원 판례. 자, 민법이 법이 인정하고 있는 동시행이 매매의 경우에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 동시행이고요. 전세권 소멸할 때 전세권 반환 청구권과 목적물 인도 및 전세권 말소 서류 제공하는 것 동시행이고요. 계약 해지하면 원상 회복할 때 역시 동시행이다. 요 세 개는 법 조문이 있는 겁니다. 민법에 있고요. 3번 요 항목은 판례가 인정한 거예요. 법이 없어요. 잔금과 서류 주는 것, 무효 상호계약 무효 취소됐을 때 등기 말소하고 대금 반환하는 것 동시행입니다. 판례가 동시행, 무효 취소 주의하셔야 되고요. 임대차 종료 시 목적물 인도하고 보증금 반환, 요 판례가 인정한 동시행이에요. 민법 임대차에는 동시행 조문이 없어서 그래요. 판례가 인정한 것이다. 연속 서너 번 나왔고요. 변제, 돈 갚는 것하고 영수증 받는 것 동시행.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했을 때 그 돈 내는 것하고 소유권 이전하고 동시행. 가압류 해제하고 소유권 이전하는 것하고 대금 지급하는 것 역시 동시행입니다. 다 출제 안 한 게 없습니다. 전부 다 출제 다 한 겁니다. 4번에 동시행이 아닌 게 있습니다. 특정 채무 담보 목적으로 경료된 채권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요까지 하면 이게 뭡니까? 양도담보. 양도담보. 제가 금방 읽은 자리까지가 양도담보예요. 그러면 그 등기 말소하고 변제하는 것이 동시행인가? 아니다. 변제하면 그 등기 자동 소멸이에요. 이해되시죠? 담보 목적으로 이전해 둔 것이거든요. 그 다음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 이거 말소하는 것하고 보증금 반환하고는 역시 동시행 아니다. 보증금 반환이 선이행이에요. 변제가 선이행, 보증금 반환이 선이행. 그 다음 채무 변제 선이행입니다. 저당권 말소하고 사이에는 역시 동시행이 아니다. 이 세 가지는 다 동시행이 아닙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 이거는 임대차 종료 후에 경료되는 등기거든요. 자, 문제 볼게요. 옳은 거 찾아라. 동시행 관계에 있는 상방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 불능이 되어서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는 경우 동시행의 항변권을 소멸한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요거 동시행이라 했잖아요. 매매일 때. 되시죠? 이것이 가압의 과실로 전소되었다. 가압의 과실로 전소되면 이게 뭡니까? 채무불이행이잖아요. 채무불이행되면 손해배상 채무로 바뀐단 말이에요. 물어내야 된다고요. 자, 건물 인도 의무가 뭐로 바뀝니까?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는 거예요. 요걸 요 자리 갖다 놓으면 돼요. 그럼 이것하고 대금 지급하고는 여전히 동시행이다 이 말이거든요. 이 판례입니다. 이거 서너 번 시험 냈습니다. 꼭 주의하시고요. 2번에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동시행의 항변권에 기하여 목적물을 점유하는 경우 불법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진다. 자, 2번 지문은 보증금 반환받지 못했다 했잖아요. 반환받지 못하고 있으면 임대차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틀렸습니까? 지금 불법 점유다 이게 틀린 거예요. 그 이하가 틀린 거예요. 존속한다. 돈 다 받을 때까지 존속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적법 점유입니다. 동시행의 항변권은 당사자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한다. 틀렸습니다. 동시행의 항변권은 당사자가 원용해야 됩니다. 주장해야 돼요. 주장. 원용을 다른 말로 하면 주장해야 돼요. 그때 판단해 줍니다.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안 됩니다. 이건 직권으로 판단하면 편들어 주는 게 돼요. 법관이. 직권으로 해야 되는 게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 구분해야 돼요. 그 다음 4번에 채권자의 이행 청구 소송에서 채무자가 주장한 동시행의 항변권이 받아들여졌다. 채권자가 주장했는데 채무자가 동시행을 주장하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받아들여지면 법원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일부 승소, 일부 패소해야 돼요. 뭐가 틀렸습니까? 전부가 틀린 거예요. 일부 패소해야 돼요. 주고받아라 해야 되거든요. 주고받아라가 일부 패소 또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일부 승소 같은 말이고요.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서로 주고받아라 상환 거부 판결 되시나요? 요거 같은 말이에요. 이게 전부 들어가면 틀린 거죠. 자, 5번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 지체하는 동안에 상대방의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 자, 이 문장 조금 추상적입니다.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이 지체되는 동안에 상대방의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했다. 이거 보세요. 중도금 주기로 했는데 안 주고 있다 보니까 상대방 변제기 도래했다. 되십니까? 추상화 적어놓은 거예요. 중도금 주기로 먼저 주기로 했는데 안 주고 있다가 서류 받는 날 지나버렸다. 아시겠어요? 그거하고 똑같은 말이라니까. 이게 자꾸 연습해야 된다니까요. 같은 사 그러면 나머지는 결국 무슨 상태? 동시행이다 이렇게 하셔야죠. 상방 의무는 동시행 관계에 있다. 5번이 답이에요. 5번 이거는 무슨 사건? 중도금 사건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건 7번 사건. 중도금 안 주고 있는데 잔금 줄 날이 지나버렸다. 그거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 세 가지하고 서류 받는 건 동시행이다. 이 문제 좋습니다. 9번 문제가. 해설 다 해놨으니까 꼭 좀 여러 번 읽으셔야 되는데 22번 이 오른쪽에 22에 10번 문제 볼게요. 동시행의 항변권 틀린 거. 동시행의 항변권 배제하는 당사자는 특약은 유효하다. 이게 임의규정이거든요. 특약 유효합니다. 맞습니다. 선이행 해도 되거든요. 동시행의 항변권에 원용이 없으면 법원은 인정 여부를 심리할 필요가 없다. 맞습니다. 원용 주장 없으면. 3번에 동시행 관계 있는 채무 중 일방 채무의 이행 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는 상대방의 채무와 동시행 관계에 있다. 3번 요게 요거죠. 보세요. 채무 불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하고 여전히 동시행이다. 일방의 이행 제공으로 수령 지체에 빠진 상대방은 그 후 일방이 이행의 제공 없이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자, 요 문장까지 딱 읽으면 한 번 이행 제공했습니까? 여러 번 계속 이행 제공했습니까? 그걸 판단하셔야 돼요. 그거 생략하고 적어놓은 문장이거든. 한 번 청구했는데 이행 제공했는데 상대방이 수령 지체에 빠졌거든요. 그 다음에 계속 이행 제공하지 않았고 이행 제공 없이 이행 청구만 한 거예요. 그럼 이 사건은 한 번 이행 청구해가지고 상대방이 수령 지체에 빠졌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 판례 사건이에요. 그때 상대방은 동시행 항변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틀린 거예요. 상대방의 동시행 항변권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한 번 이행 제공으로 이행 지체에 빠졌다. 이 사람이 수령 지체에 빠졌다 하더라도 계속되지 않았다면, 계속 이행 제공이 없었다면 상대방의 항변권 상실하는 것 아니다. 되시나요?
동시행 제공 사건이에요. 해설에 제가 적어놨고요. 5번에 보시면 구분 소유주 공유관계가 해설될 때 공유 지분권자 상호 간의 지분 이전 등기 의무는 동시행이다.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명의 상호 명의시다 해지하면서 상호 지분 이전 등기를 동시행으로 해야 된다는 게 대부분 판례입니다. 11번 봅니다. 틀린 것.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 회복은 동시행 관계다. 되시나요? 구분 소유주 공유관계 해소될 때 상호 간의 지분 이전 동시행이다. 맞고요.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 등기된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와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행이다. 틀렸죠? 보증금이 선이행이다. 동시행 관계에 있는 어느 일방의 채권이 양도되더라도 동일성이 인정되면 여전히 동시행입니다. 사람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채무가 같으면 여전히 동시행입니다. 일방 당사자가 선이행 의무 부담하더라도 상대방 채무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시행 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 맞습니다. 불안의 항변권. 동시행 항변권은 이 정도 문제만 해도 어지간하면 해결 다 됩니다. 세 문제만 해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려면 매매 계약하고 그 대금의 일부나 전부를 병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면 돼요. 요 두 가지가 성립 요건이란 말이에요. 당사자 간에 매매 계약하고 제3자에게 대금의 일부나 전부를 지급하기로 약속. 요게 제3자 약관이라고 그런 거예요. 병에게 돈을 주기로 하자 약속을 뭐라 한다고요? 제3자 약관. 매매 계약 플러스 제3자 약관이 있으면 뭐 한다고요? 성립 요건. 수익의 의사표시하면 직접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수익의 의사표시는 뭡니까? 성립 요건입니까? 효력 요건입니까? 뭐냐고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요건이다 아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 효력 요건이다 아니다? 그럼 뭐냐? 이해되시나요? 청구할 수 있다. 제3자에게 권리 생기는 요건이다. 제3자를 위한 계약 성립 요건, 유효 요건 아니다. 당사자는 누굽니까? 요약자와 낙약자. 갑과 을이 당사자는 계약 당사자 대신하여 병은 수익자 또는 제3자. 병은 당사자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게 중요해요. 병은 당사자가 아니다.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계약 취소하자, 계약 해지합니다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거 못해요. 이거 처음부터 이거 나온 거잖아요. 취소 해제 이건 다 누가 해요? 이들이 하는 거죠. 취소나 해제. 부당이득 청구도 두 사람끼리 해야 되고 원상회복 청구도 둘이서 알아서 해야 돼요. 되시나요? 병에게 지급한 돈을 을이
계약이 무효라고 다시 돌려달라 할 수 있다 없다? 안 됩니다. 갑한테 요구해야 돼. 이미 줬다 하더라도 병한테 다시 돌려달라 못한다. 그게 계약 당사자는 요약자와 낙약자다. 되시나요? 요거 기본 관계, 보상 관계 이렇게 말해요. 명칭 알고 있어야 되죠. 요약자하고 수익자와의 관계는 대가 관계다. 대가 관계는 이 계약과 아무 관계 없어요. 아시겠어요? 이게 무효가 돼도 이거 취소 못 합니다. 별개란 말이에요. 전혀 별개다. 갑하고 병은 두 사람 사이 이야기라는 거죠. 이 계약은 갑이 소유권 이전하는 대신에 을이 그 대금을 병에게 주기로 약속한 요 상태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을의 수익 의사표시 후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데 을이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병은 해제는 못해도 뭐는 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어요. 해제는 못하고요. 병은 해제는 못하고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어요. 왜? 청구권이 있었으니까. 그게 다른 점이죠. 여기서 소유권 이전 안 해주면 나도 대금 못 주겠다 항변할 수 있어요. 보상관계에서 항변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가관계에서 항변권 행사 못합니다. 그건 별개라. 전혀 별개다. 병은 나중에 태어나도 돼요. 태아라도 되니까 계약할 때 반드시 특정돼야 되는가, 현존해야 되는가, 현존 안 해도 상관없다는 거지. 태아도 된다는 거지. 보통 이제 생명보험이 내가 보험 넣을 테니까 내가 사망하면 보험금을 우리 가족에게 주시오. 이해됩니까? 그런 게 전형적인 경우예요. 생명보험 계약 제3자를 위한. 자, 1번부터 11번까지 여러분 꼭 좀 읽어 두시고요. 오른쪽에 문제 볼게요. 12번에 문제가 있네요. 계약 해지가 문제 나와 있네요. 12번은 놔두고 13번 보세요. 그 밑에.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면서 대금은 을이 갑의 의무이행과 동시에 병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자, 여기까지 딱 읽으시면 제3자를 위한 계약 딱 되잖아요. 토지 줄 테니까 대금을 병에게 주라. 동시에 주고받자.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병은 을에게 수익 의사표시 하였다. 찾았나요? 받겠다라고 말했다. 틀린 거 찾아라. 자, 병은 을의 채무 불행을 이유로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병은 해제권 없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갑과 을의 매매 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자, 이게 취소되었다는 거죠. 매매 계약이 취소되었다. 병의 급부 청구권은 소멸한다. 맞습니다. 병은 청구 못해 이제. 이때 취소할 때 병 동의 받아야 될까요? 동의 필요 없어요. 당사자가 누구길래? 요건 두 사람이 당사자거든요. 요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3번. 갑이 을에게 매매 계약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금 지급 거절할 수 없다. 틀렸죠? 토지 서류 안 주면 대금 못 주겠다 할 수 있다 했잖아요. 이 3번이 틀린 거예요. 쉽게 된 거예요. 동시행 된다 그랬잖아요. 3번이 틀린 거죠. 4번에 병이 수익 의사표시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갑과 합의로 병의 권리 소멸시키지 못합니다. 맞습니다. 소멸시키거나 변경시키려면 병 동의 받아야 돼요. 그때는. 병이 대금 수령하였으나 매매계약이 무효인 것이 나타난다. 매매계약 무효 나왔죠. 이때 을은 병에게 대금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안 되죠. 무효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리 가백에 청구해야 돼요. 가백에 부당이득 청구해야 돼요. 병에게 못해요. 자, 14번 봅시다. 갑은 자기 소유 주택을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 체결했다. 대금은 을이 병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 체결했다. 틀린 거 찾아라. 별 다른 거 없죠 지금? 을이 병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대금 수령 여부 확답을 최고하였음에도 확답 받지 못하면 거절한 것으로 본다. 맞습니다. 이건 조문 그대로예요. 최고를 해도 받을래 말래 확답 받지 못하면 거절로 본다 되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을이 병에게 대급 지급한 후 계약이 무효됐다. 또 나왔잖아요. 무효. 지급 후 무효.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병에게 대금 반환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2번이 답이에요. 갑에게 해야죠. 계약이 을의 기망으로 체결되었다. 그럼 누가 속았다는 거예요? 갑이 속았죠. 병은 취소할 수 없다. 갑이 취소할 수 있지. 병은 취소 못합니다. 맞고요. 병이 을에게 대금 수령 의사표시 한 후에 갑과 을이 계약을 합의 해제해버렸다. 없애버렸다. 하더라도 병에게는 합의 해제 효력이 없습니다. 수익 의사표시 후에는 당사자가 임의로 변경 못한단 말이죠. 그 이야기예요. 병이 을에게 대금 수령 의사표시 하였으나 을이 대금 지급하지 않으면 즉 채무불이행된다면 병은 을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해제는 못하고요. 되시나요? 자꾸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와 비슷하게 낸단 말이에요. 바꿀 게 갑을 병 바꾸는 것밖에 없어요. 방법이. 그렇잖아요. 똑같은 이야기인데 이런 건 틀리면 안 돼요. 그럼 내가 왜 또 15번 갖다 이어놨는지 모르겠다. 16번까지 있네요. 한번 봅시다. 15번.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이 계약을 하면서 대금을 병에게 지급하기로 위한 제3절 계약 체결했다. 틀린 거 찾아라. 을은 갑의 병에 대한 항변으로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자, 요 1번 지문 때문에 내가 넣어놨어요. 을은 갑의 병에 대한 항변, 갑의 병에 대한 항변 찾았네요. 요거? 요거는 무슨 관계라 그랬어요? 대가관계에서 발생하는 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을이 요 항변 행사할 수 있다 없다? 못합니다. 아무 관계 없다. 그러니까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못합니다. 1번이 틀린 거예요. 을이 갑과 병 간에 발생한 사건을 가지고 효력을 가지고 을이 병에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못해요. 별개란 말이죠. 전혀 별개다. 못한다. 1번이 답입니다. 자, 2번 병이 수익 의사표시 후에 을이 대금 지급하지 않으면 갑은 해제할 수 있다. 맞고요. 병이 수익 의사표시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을에 대한 대금 지급 청구권 확정적 취득합니다. 맞고요. 을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병에게 수익 여부 확답을 최고하였으나 받지 못하면 거절한 것으로 본다. 맞고요. 을이 병에게 대금 지급한 후 계약이 해제되었다. 을은 병에게 대금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내용 거의 같잖아요. 이거예요. 이 문제는 뭐만 틀려요? 1번 하나만 다른 거예요. 1번 하나를 주의하세요. 자, 16번.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대금을 채권자 병에게 지급하도록 을과 약정하였다. 또 구조가 갑을 병 안 바뀌고 계속 똑같습니다. 틀린 거. 병이 대금 수령 여부에 대한 의사표시하지 않으면 을은 최고를 할 수 있다. 맞고요. 병은 을에게 수익 의사표시하면 직접 청구할 수 있다. 맞고요. 병이 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을이 지급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있다. 병 해제권 없죠. 그게 답이에요. 3번. 이 세 문제 한 대여섯 번씩만 읽으시면 비슷한 문제 거의 다 풀 수 있어요.
12번은 지금 욕심 내지 마세요. 그거는 계약 해제를 해야 풀 수 있어요. 계약 해제 문제거든요. 지금 5장의 계약 해제 보고 난 뒤에 보시는 게 좋아요. 조금 있다가 시간이 약간 어중간합니다. 조금 있다가